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낙연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곡하다라는 말을 했고 한동훈 장관은 신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에 대해서는 단호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지 선정 2030년입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결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국제박람회 기구 180개국쯤 됩니다. 이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데 1차 투표에서 선정이 되려면 3분의 1을 득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3분의 1을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가 좀 앞서고는 있지만, 그래서 2차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 2차 투표에 가게 되면 최다 득표를 한 그 나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략은 2차 투표로 간다. 2차 투표로 가게 되면 이탈리아 로마가 빠지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 로마를 지지하던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차 투표에서 부산이 선정될 것이다. 이런 전략입니다. 또 많은 외신들도 2차 투표에서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개적으로 부산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도 사우디 지지에서 우리나라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영국, 프랑스, 일본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는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을 다녀오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도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정상들과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부산을 지지해달라. 부산은 세계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았던 도시다. 지난 6.25 때.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부산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이렇게 원팀이 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라는 이 진정성이 통할 것이다 라는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부산 엑스포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행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장관이 맨 구석에서 깃발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언제나 중앙에 앉는데 각종 행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구석으로 밀려났느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신선한 파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의 범죄 예방 대상 이 시상식입니다. 이 시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중앙에 모두 앉고 한동훈 장관은 구석에서 깃발을 잡고 서 있는, 그래서 왜 이랬느냐, 한동훈 장관이 이 수상자들이 빛나야 한다.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시상은 법질서 확립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 또 개인 포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장관이 구석자리에 섰다.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는 대부분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고 한동훈 장관은 뒷자리에 서거나 구석에 섰다. 그게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선하다,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또 장관 뒤에 님자 붙이는 것도 없애라. 장관이 외국 출장을 갈 때도 관례를 깨고 이 값싼 비행기를 이용을 한다. 또 국회에 출근할 때는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우산을 보좌관에게 씌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한동훈 장관의 파격, 그동안의 황제 의전, 이 공직사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깨버렸다. 또 직원들이 장관을 수행할 때는 그동안 장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관례였는데 그것도 깼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등판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한동훈 열풍이 일고 있는데 그 한동훈 열풍 중에 하나는 이런 신선함입니다. 이런 신선함, 기존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관례를 깰 정도로 파격적인 신선함입니다.
이런 신선함이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또 많은 중도층, 이 수도권에 큰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런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아주 개혁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컨텐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법치, 공정에 대한 확실한 소신,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전쟁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한 연설에서 참담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당내에 적대와 폭력적 언동이 난무해 품격을 잃었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도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가려서 민주당의 어떤 정책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이 학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낙연의 평소의 이 태도로 봐서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얘기는 이낙연이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로 읽힙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신당을 준비하느냐라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낙연 주변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미 신당을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은 이재명도 현재로서는 뭐 이낙연과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재명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제 당을 이재명당, 개딸당으로 만들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비명반명들이 공천에서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낙연을 중심으로 신당을 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쪼개지지 않겠느냐,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 다음 달이면 이제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입니다. 이낙연이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에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고 탈당한 뒤에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정치권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